반갑습니다. AI 마케팅 10-2 조직 문화 유행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10-1에서 못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10-1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조직 문화와 성과 관계에서 내용이었는데, 조직의 성과를 이루려면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 강한 조직 문화를 더해야 조직 성과가 나온다 하는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강도인데요. 문화의 강도는 구체적인 가치와 행동 양식의 중요성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가치에다가 행동 양식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일치 정도를 문화 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강한 조직 문화란 어떤 거냐면 조직의 가치와 사고 방식, 행동 양식 등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조직 문화가 강한 조직 문화가 되려면 이렇게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고, 조직 구성원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동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를 잘 알리고 어떤 사고방식, 행동 양식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도 대체할 수 있겠죠. 조직 외부에서도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저 조직은 강력한 조직 문화가 있다고 이렇게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강렬하게 형성된 조직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한 조직 문화가 있을수록 더 안정감 있는 기업이 이루어지겠죠. 또 강한 조직 문화는 조직 성과를 높게 내는데 중요한 요소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합의가 존재한다면 강력하고 응집력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낮은 일치도를 보인다면 문화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조직 문화는 조직의 가치, 목표, 전략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의 유형들을 살펴볼 건데요. 조직 문화 유형은 여러 조직 간에 걸쳐 존재하는 주요 문화적 속성들을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조직 문화 유형을 분류한 한 형태인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그러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을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직 문화 유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에서 설명이 계속될 건데요. 공식적 통제를 조금 지향하고 하는 내용인데, 유연성이 있는가 안정적인가 이 내용을 구분해서, 유연적인 것은 시정 문화나 기업가형 문화가 해당이 되겠고, 안정적인 문화는 관료 문화와 시장 문화로 보는데, 이것을 내부와 외부로 초점 형태를 봤더니 시정 문화와 관료 문화는 내부적인 것이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인 것은 시장 문화나 밖에 마켓컬처라고 보겠죠. 시장 문화나 기업가형 문화를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 외부로 초점 형태별로 분류해 봤고, 또 공식적인 통제 지향 내용에서는 유연적인가 안정적인가 하는 내용으로 조직 문화 유형을 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조직 문화의 유형에서는 조금 전에 여기에서 봤던 세로축과 가로축인데요.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야기했는데, 세로축은 회사 혹은 부서 내에서의 공식적 통제 지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통제 지향을 가지는가 아니면 안정적인 통제 지향을 가지는가로 구분하는데, 이 축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식적 통제 지향에서 유연적인가 안정적인가 이 내용으로 지금 구분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은 집중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초점을 내부에 두는가 외부에 두느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가로축을 앞에서 다시 보면 내부에 두는가, 이 초점을 내부에 두는가 외부에 두는가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조직 문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관료 문화, 시종 문화, 기업가형 문화, 시장 문화가 이에 속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특정 유형의 조직 문화가 두루두러지게 나타날 수 있지만, 또 어떤 조직에서는 직위 부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문화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념할 사항은 특정 조직 문화가 타 조직 문화들보다 우수하다거나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 수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는 개인 차이로 인해서 특정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선호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조직 문화 선호와 조직 문화가 일치한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구성원과 조직 문화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 경우 구성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의 경우는 조직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선호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료 문화인데요. 관료적 문화라고 보면 규칙, 정책, 어떤 절차, 명령, 체계, 또 직권화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조직이 가지는 문화를 관료 문화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료 문화가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내더라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군대, 정부, 또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들이 관료 문화를 영위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군대라든가 정부 같은 경우는 관료적인 문화가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더욱 독단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도 경영자가 너무 독단적이었을 경우는 관료 문화로 흐르기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명령 체계나 권한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집권화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관료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회에서 관료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조직들은 관료적으로 가기가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같은 경우는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도 물론 어느 부분은 관료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도 관료 문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독단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들이
관료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문화인데요. 이건 무슨 가족의 일부분이 되는 것, 전통과 의례에 따르는 것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업에서는 전통과 의례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팀워크 정신, 또 자율관리, 사회적 영향력 뭐 이런 것들 시종문화를 구성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종문화에 속하는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회화되고 또 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고 조직의 결과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종문화는 가족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라든가 어떤 팀워크의 정신, 자율관리,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 시종문화를 구성하는 그런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가형 문화인데요. 기업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혁신이죠. 그리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가기도 해야 되고 또 도전적인 문화가 결국은 기업가형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형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 내에 속한 구성원들은 좀 역동적인 변화, 어떤 창의성, 자율성을 조직의 표현하는 특성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급여라든가 보너스, 승진과 같은 어떤 보상 체계, 그리고 교육, 연수, 어떤 훈련, 또 팀 구축 전략,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봐야 될 그런 내용은 지금 기업가형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문화인데요. 기업에서 가장 또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매출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켓 쉐어라고 그러죠.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켜야 되고 또 재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률을 강조하는 문화를 시장 문화로 한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없는 그 내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재정, 수익률까지 강조하는 문화가 시장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은 회사와 거의 계약 관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근로계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프로젝트 계약이라든가 계약 관계에 놓여져 있죠. 직원들이니까.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나 응집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죠. 재정적 안정성과 같은 계약 시 제시되어 있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력과 팀워크가 필요한 경우는 팀워크나 응집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잘 주어져야 되죠. 그리고 팀워크가 필요한 경우 응해줘야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문화가 뭔가 했더니 매출이라든가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재정성, 수익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화가 시장 문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직에서는 또 하위 문화가 존재한대요. 큰 조직에서는 더더욱 조직 내 다른 부서 간 서로 구별되는 하위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에 어떤 큰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 하위 문화는 팀, 부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에 따른 그룹 구성원들이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문제,
목표, 경험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위 문화가 형성되면서 그런 과정에 또 발전해 가죠. 그래서 조직의 주 문화의 기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은 독특한 가치를 더해서 하위 문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조직에 상위 문화가 있다면 하위 문화도 그렇게 존재하게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위 문화는 조직의 적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부서 간의 내용, 부서 내의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조직 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전체 주 조직 문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때때로 강력한 주 문화가 확립되지 않는 조직에서는 하위 문화로 인해서 그룹 간 혹은 부서 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문화가 확실히 확립되지 않았을 때 그룹 간 혹은 부서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하위 문화로부터 나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하위 문화는 지금 주로 주 문화로서 존재한 것들은 관료 문화, 시정 문화, 기업가용 문화, 시장 문화 이런 것들인데 조직 내에 속하는 팀, 어떤 프로젝트로 모이는 그런 곳, 부서, 어떤 지점, 업무 단위별 이렇게 구분돼서 각각의 독특한 그들만의 하위 문화를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혁신성이 강한 거나 아니면 상당히 노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문화가 틀릴 수 있고 또 부서에서 부서장이라든가 부서 특성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지역 어떤 지점에 따라서도 하위 문화를 별도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는 주 문화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주 문화에 맞서는 대리 문화로 자림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문화가 확립이 잘 돼야 되겠죠. 특히 주 문화와 대립적인 관계에 놓인 하위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갈등, 불일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게 하위 문화다. 그래서 하위 문화도 도외시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사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위 문화가 주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에 근무하는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술자, 시스템 통합 관리자들은 주 문화 속에서 각각의 하위 문화를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의 경우는 자신들만의 용어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자신들만의 패션을 추구하지만 회사 주문화의 속성에 속하는 어떤 혁신이라든가 자발적 동기부여와 같은 측면들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가 자기들만의 문화를 하위 문화를 영위하고 있지만 주 문화에 대해서도 주 문화가 혁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발적 동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업가용 문화입니다. 기업가용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도전 정신 이런 것이겠죠. 이 기업가용 문화는 다양한 하위 문화들과 긍정적으로 융화되고 또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문화 자체가 기업가형 문화인데 하위 문화들과 긍정적으로 융화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문화와 다양한 하위 문화가 공존함으로써 외적 환경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었고 또 잠재적인 이 신입 직원들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됐다는 거죠. 다양한 잠재적 신입 직원들을 확보해야 거기에서 또 어떤 창의적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 사례인데요. 여기는 하위 문화가 주 문화와 대립 관계에 놓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회계 부문과 컨설팅 부문으로 함께 운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 부문이 처음에는 뛰어나게 앞서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컨설팅 부문이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계사들과 컨설턴트 간의 갈등과 분쟁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주문화 역시도 혼동 상태로 놓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아더 앤더슨의 컨설팅 부문은 엑센추어라는 이름의 컨설팅 회사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가 지금 아더 앤더슨에서 분류해 나온 이 엑센추어 회사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 내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문화가 이렇게 하위 문화가 강하게 형성이 돼서 주 문화와 대립되는 그런 내용들을 사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2의 내용을 마쳤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10-2에서 봐야 될 내용들은 큰 내용, 주 문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 문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 문화 그리고 이 관료 문화가 어떤 것인가 했더니 대표적인 관료 문화 조직은 군대나 정부, 독단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 이런 데들이 관료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은 규칙을 중요시하고 정책을 중요시하고 절차를 중요시하고 명령 체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집권화된 그러니까 권한이 한 군데로 모아진 그런 의사 결정을 강조하는 문화가 관료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정 문화는 가족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문화인데요. 전통과 의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워크 혹은 팀워크 정신, 자율관리,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시정 문화를 구성하는 특성인데요. 구성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조직의 결과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기도 하는 가족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시정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형 문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업은 기업가형 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기업가형 문화를 주 문화로 삼았죠. 뭐냐면 혁신, 창의성, 기업 감수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찾아내는 도전적인 문화 이것이 기업가형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가형 문화는 다시 대표적으로 하면 혁신, 창의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인 문화 이건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시장 문화는
또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매출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재정성, 수익률을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주 문화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문화를 여기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2 10-2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10-2 조직 문화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3에서 보도록